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폭풍의 언덕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책이 빼곡히 꽂혀있는 저희 책장에는 책뿐만 아니라 세월이 함께 꽂혀 있습니다. 세월의 무더기 앞에서 오만과 편견은 자취를 감춥니다. 책들은 저를 늘 겸허하게 만듭니다. 문득 지나간 추억과 함께 내 시선이 잠깐 멈춘 책. 너무나 오래전부터 간직해와 책장의 색이 바래고 거의 사가 장수를 넘기기만 해도 바스러질 정도인 낡은 책. 폭풍의 언덕. 이 책은 꿈 많던 요중 시절 저를 친동생처럼 아꼈던 교회 오빠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며 선물한 책이죠. 너무나 소중해 오빠를 생각하며 매주 토요일 날만 페이지를 나누어 조금씩 아껴 읽는다고 정했지만 책을 손에 든 후 놓을 수가 없어 밤새워 다 읽고 나니 먼동이 텄습니다.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기분이 나빴던 기억. 영국의 작가 에밀리 브론테는 성공의 사제인 패트릭 브론테 신부와 마리아 브레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언니는 유명한 제인 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입니다. 자매는 어머니가 일찍 죽고 사제관에서 자랐죠. 이 소설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유작입니다. 1841년에 쓰고 이듬해 30세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책은 1847년 출간됩니다. 발표 당시엔 비평가들로부터 비윤리적인 작품이라 호평을 받았죠. 당시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엔 시대가 너무 보수적이었죠. 그가 죽은 후 20세기에 들어서야 영국의 전설적인 작가인 서머셋 모, 버지니아 올프 등이 극찬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평가되었고 노벨 연구소의 최고 100대 작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두 자매를 가르쳤던 콘스탄틴 에제는 에밀리 브론테는 남자로 그것도 위대한 항해사로 태어났어야 했다. 그의 논리성과 논쟁 능력은 남자의 견주어도 뛰어나고 여자에게는 참으로 드문 것이나 그녀의 완고한 성격 때문에 재능이 손상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1940년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받은 올리안 와일로 감독의 작품으로 미국 MGM에서 제작한 흑백 유성 영화이죠. 원작 소설의 후반부를 빼고 만들었으며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영혼이 추억의 장소인 페니스턴 바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로크우드 씨가 폭풍의 언덕에 갔을 때 집주인인 히스클리프가 눈속을 띄어갑니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오크우드에게 엘렌디는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을 향해 뛰어갔을 것이라고 말하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40년 전 리버풀을 다녀온 언쇼는 거짓골을 한 소년 히스클리프를 말에 태워 데려옵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페니스턴 바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나누는데 이들의 사랑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되죠. 아버지 언쇼가 세상을 떠나자 히스클리프는 언쇼의 친아들 힌들리에 의해 천대받는 마부로 전락하고 캐서린마저도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에드거 린튼과 결혼합니다. 캐서린의 배신에 화가 나 가출했던 히스클리프는 그 후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여전히 캐서린을 사랑하고 있었으나 폐렴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에게 용서를 구하며 숨을 거두는 날 추억의 장소인 고원의 페니스턴 바위를 함께 바라보면서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40년 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영혼은 추억의 장소인 페니스턴 바위를 거닙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시 부귀영화를 가볍게 여기네.
부귀영화를 난 가볍게 여기네. 사랑도 까짓것 웃어 넘기네. 명예욕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는 한때의 꿈일 뿐이었네. 내가 기도한다면 내 입술 움직이는 단 한 가지 기도는 제 마음 지금 그대로 두시고 저에게 자유를 주소서. 그렇다. 화살 같은 삶이 종말로 치달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삶에도 죽음에도 인내할 용기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장영희 작가는 그의 저서 축복에서 위의 시를 소개하면서 에밀리 브론테가 21살 되던 해 쓴 시로 자신의 짧은 생을 예견한 듯 미련의 끈을 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말로 치닫는 인생, 자유로운 영혼으로 용기 있게 살다 가겠다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영문학사의 길이 남을 폭풍의 언덕 같은 대작을 남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 그림은 태양은 우리에게 빛으로 말을 하고 꽃은 향기와 빛깔로 말한다. 구름과 비와 눈은 대기의 언어. 지금의 자연은 온갖 몸짓으로 가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벌레들이 좀 먹은 낡은 탁자 앞에서 사람들은 거짓 사랑을 말하고 있다. 지독한 구두쇠가 큰 마음을 먹고 로또 2장을 샀습니다. 2장 중 하나가 1등에 당첨되어 인생 대박을 이뤘으나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가 아니 대박이 터졌는데 왜 그래? 구두쇠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들어 보이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공연히 2장을 사서 아까운 돈을 날렸잖아. 어제는 부도수표, 내일은 약속음, 오늘만이 현찰. 오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복된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